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2월을 20일째 맞이합니다.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얼마 동안 또 푸근하더니 추워지고 강원도 쪽에 눈이 많이 온다니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그리고 저를 아는 지인들 또 이 방송을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싶은 것은 본래 늘 대중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시국에 대한 이해를 저와 같이 하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서로 정파가 다르고 또 이데올로기적 측면도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이해를 하시고 저분이 평생에 살아온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주관 또는 그 생의 어떤 신념 체계가 그대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방송을 할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직접 보내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유튜브에 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보시고 많은 지인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구독 신청이죠. 더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김정은의 광기. 김정은이가 발광을 했다고 말이죠. 광기. 그것이 정권의 종말이 아닌가,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2024년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북한 김정은 권력을 들여다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2023년 당 전원회의죠. 그 회의에 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자기 선대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이 사람들이 늘고 주장해왔던 그들의 그 지도 이념이죠. 그들이 주장했던 평소에 그것이 위선이든 진실이든 지탱해왔던 북한 권력의 핵심 철학, 이 부분을 김정은이 다뤘습니다. 바꿔 말하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소위 백두혈통 체계죠. 그 체계를 사실상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 단위로 보고 그 사람들을 남쪽을 남조선이라고 했어요. 그게 북한의 일부다. 북한인민공화국의 일부다. 조선인민공화국이니까. 그래서 남조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걸 부정한 것까지는 그들 전략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주창했던 소위 연방제 통일 방안, 또 통일의 원칙,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주적 통일. 아주 용어상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를 폐기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김정일 때까지만 해도 온전히 계승되어 내려왔어요. 딱 지금 폐기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노동당 규약이고 하나가 소위 수령 지도 원칙,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죠. 마치 기독교의 그 십계명처럼 만들어 놓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그리고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절대화하고 그를 일종의 신앙화해야 된다는 소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 격의, 그거 하나만 폐기를 안 하고 김일성이가 주창해왔던 모든 통일 방안을 폐기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저 일본 국도를 따라 올라가면 소위 북한의 평양 북쪽에 있는 소위 개선문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치 나폴레온이 개선해서 들어와서 그 파리 시내에다 만들었던 개선문처럼 김일성이도 해방 이후에 항일 빨산 운동에서 성공 승리해가지고 소련 군정을 따라서 올라왔던 그 개선문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남쪽으로 한 200, 300m쯤 거리에 소위 그 통일탑이라는 걸 하나 세웠어요. 근데 통일탑을 헐어버렸어요, 완전히.
거기에 3대 통일의 원칙이 게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대 모든 유적을 아주 폐쇄 부셔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김정일이 생일이 2월 16일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생일이. 근데 지금 3년째 만세 언덕에 있는 금수장 기념궁전 앞에 서 있는 동상 앞에 안 갑니다. 김정은이 안 가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거부해버렸어요. 바꿔 말하면 재작년에도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김일성이 신이 아니다. 신출 기모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압록강을 뭐 가랑잎 타고 건너다녔다느니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 이런 것이 그런 신화적인 그 사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체사상, 성군사상은 전부 다 이제 선반에다 올려버렸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은 그 소위 일종의 상징적 선전물에 불과하지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런 쪽에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그걸 순수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자기들 철학적 용어로 순수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기가 주장한 인민대중 제일주의만이 실천적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기우더니 이건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이제. 바꿔 말하면 김일성이가 대남 선전기구도 만들었고 남조선 대남 혁명 전략기구를 만들어서 남조선 해방, 남조선 혁명이 그들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용어를 전부 다 삭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남 기구, 통전부라든지 대남 혁명 전략본부라 이런 거 전부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해왔던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또는 정치적 연방제를 통해서 통일한다는 그런 명분 그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규정을 했느냐. 남조선 적대국가다. 고로 대한민국이 적대국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지시했어요. 헌법에 명기해라고. 대한민국은 적대국가다. 적대국가. 전쟁을 하는 나라다. 그럼 헌법 명기해라는 거야. 남조선이 아니라고. 그게 엄청난 광기 아닙니까? 민족을 거부했다면 자기들 헌법에는 김일성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폐기할 겁니다. 김정은 민족으로 바꿀 것 같아요. 이게 광기다 그런 얘기죠, 얘기는. 근데 그런 연유가 어디서 생겼느냐? 그것은 외부의 어떤 위험한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지금 순항미사일, 또 탄도미사일, 또 정찰위성 이런 것들을 계속 연발해서 지금 10년 들어와서 수십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방사포의 사정거리 늘리고 정확도를 늘렸죠. 그 다음에 무인정찰기를 강화해가지고 남쪽에 어느 지역이든 타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군대에게 지시했죠. 그 다음에 서해 5개도소에서 소위 우리가 지금 사수하고 있는 NLL을 자기들은 폐기하고 소위 자유경계선, 일종의 평화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NLL보다 훨씬 연평도, 백령도 가깝게 선을 그어놓고 그걸 사수하라. 그 안에 들어오면 아주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경고를 했어요. 현재 가서. 이거 아주 완전히 광기다 그런 얘기. 이게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핵 국가라는 완성을 선언했고 핵 무력을 법제화해가지고 핵은 언제든 유사시에 꼭 방어만을 위한 수단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제 타격에 대한 대항을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임의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정부는 그 대응책으로서 한미 간의 소위 핵 실전에 대한 정상급
회의, 캠프 데이비드 회합이죠. 거기서 회합을 가져서 다졌고, 또 그 다음에 더 적극적인 한미 동맹의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방어력에 대해서 점차 우수한 무기 체계를 만들고 있어요. 또 만들어졌어요. 그것만으로는 지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통장의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표현하기를 김정은의 광기가 일어났다. 그러면 내부 결속에서 가장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김정은 권력의 한계는 뭔가? 첫째는 탈북인들이 353만 5천 명이 들어와 있어요. 거의 수치가. 그 사람들이 끝없이 북한에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걸 이름하여 한라산 줄기라고 그랬어요. 남쪽에서 올라간 돈에 의해서 일종의 권력 카르텔을 형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등에 업혀서 사는 평양 권력자들도 있고 또 돈주들도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송금을 운반하는 브로커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모든 도구들이 또는 우리나라 남쪽의 물품들이 북한 전역에 깔려 있다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특히 K컬처라고는 한국 문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뭐 각종 음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유행의 챕터들이 거의 젊은이들은 남쪽 모양을 닮아갑니다. 언어까지도. 선생님을 쌤이라고 한다든지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의 유행어가 되어버렸어요. 의복, 화장, 모든 패션들이 거의 남쪽의 젊은이를 닮아가요. 그리고 당에서 지시하는 모든 체계가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대단히 내부적 불안이 결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라는 더 가속돼 가지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간 국경을 봉쇄해 놓으니까 밀수까지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건이 안 들어오는데 장마당에 쓸 수가 없죠. 80%가 장마당 경제인데. 그러니까 권력 유지가 한계 왔다고 말이야.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인민을 중시하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한다는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땅에 떨어졌다 이게야. 실천이 안 된다 이게야. 자기는 최고급 사치품을 가지고 이설주고 옷 입고 다닌 거, 김주의 딸내미 그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들 스타일의 가방을 들고 옷을 입고 다닌 거 보세요. 자기도 지금 시계 자체가 프랑스제 아닙니까? 구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격에 안 맞는 대중과 격리된 그 젊은이들이 또 남쪽을 동경해가지고 기회의 땅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서 또는 북한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탈북을 했지만 지금은 남쪽을 기회의 땅으로 하래.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상을 실천하겠다. 꿈을 꾸었다 하는 이런 식으로 탈북이 진행된다. 이게. 더군다나 최고위급 외교관이라든지 군장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자들. 이번에 원자력 기술자도 3명이나 탈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북한 권력의 한계를 느낀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문화배객법이라고 해서 반동 문화배객법이라고 처단하고 남쪽의 드라마를 찾아내고 제작한 사람 공개 처형을 하고 공개 재판을 하고 이 별짓을 다 해도 그 유행의 속도가 전파의 속도가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늦어지지 않는다. 제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여기서 김정은이는 극도의 광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몸이 자꾸 어스러지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상적 몸무게는 사실상 90kg 이짝저짝이 정상입니다. 근데 143kg까지 올라갔다 이게. 그 어떻게 견디내겠어요? 모든 기관이 물리적 압박을 받죠.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그렇지 않아도 대력으로 약한데 심장에다가 그 심장 막 수술을 해가지고 뭐 배터리까지는 안 들었지만은 심장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나머지 딸내미를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소위 마치 후계자처럼 설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후계자와 똑같은 자기 권력과 동등한 입장을 뭐 위성 발사한 자리나 탄도미사일 발사한 자리나 군부대 시청 전부 다 대동하고 다닌대. 그건 그만큼 심리적 불안을 가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광기가 일어나면 못할 짓이 없어요. 광기는 극단적 생애 위험한 최고의 치수를 광기라고 그러잖아요. 감정이 폭발하고 규제할 수 없는, 미쳤다고 그러죠. 저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친 놈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소위 방어 전략을 써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의 전쟁도 불사해야 돼요. 늘 주장하지만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의 후광을 얻고 중국이 어쨌든 지원을 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신냉전 체제의 구도예요. 다시 50년대 체제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후원 세력이 생겼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이 지금 낡은 총알마저도 북한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100만 톤에 155mm, 152mm죠. 북에서는 탄약을 가져가고 각종 미사일까지도 우크라이나에서 24발이 발견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전체 다 중동 또 동유럽 이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나 미국의 힘은 분산의 한계가 왔고 대만 해협이 위태롭다는 건 늘 얘기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거기까지 힘을 빼버리면 한반도에 공백이 온다는 건 너무 명확관화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친놈이 못할 짓이 없는데 이걸 기회로 포착할 위험성이 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정치에 몰두해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전체 혼탁하잖아요. 아무 걱정,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 당리당략에 움직이잖아요. 나라 걱정이 안중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국내 정말 나라 안보나 통일을 염려하는 단체들이 누가 일어나서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 절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정말 정권이 너무 유화장책을 쓴 결과 제일 먼저 무너진 것이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소위 그 조직이 군대답지 않는, 적이 없는 군대를 운영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와서 정부가 바짝 서들어가지고 대공인식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교육이란 게 정신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끝없이 이 종교나 그의 사회단체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형태를 벗어난 범국민적 차원의 안보 시스템이 강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새로운 재무장이 실현되지 않으면 위기 극복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국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관민 그러잖아요. 일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늘 걱정하면서 오늘 눈앞에 다가온 김정은의 광기, 그거 뭘 말하는 거야? 저게 정권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이 권력이 한계가 왔다. 그 권력이 붕괴되면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 주변국들은 뭐 심지어 신탁 통치까지 거론할 상태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동서독 통일처럼 서독이 동독을 끌어안듯이 남쪽이 북한을 끌어안아가지고 그들을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의 길에 대한 포괄적인 통일 준비 조건을 갖춰놓지 않으면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은의 광기, 정권 종말의 조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통일의 기회를 만들 거냐, 또다시 새로운 한반도의 정세로 유인되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이 정신 못 차리면. 그래서 통일은 완전한 통일이 정치협상도 안 되고 군사협상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흡수 통일만. 어느 한쪽에 어느 한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우리가 북한의 인권도 자유도 없는 그런 또 실패한 정치체제 시스템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들을 끌어들일 만한 원만한 광대한 민족 통일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 정신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점을 오늘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주제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의 광기 두고만 볼 수 없어요. 그것이 정권 종말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오늘 주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